예를 들어서 애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뭐 라스베가스 CES에서 뭐 한다 그러면 사람들 막 가고 그러잖아. 오히려 그런 데 가죠, 사람들이. 거기가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어떤 장인 걸 알잖아요. 더 이상의 엑스포가 아니라고요. PD님이 야 이번에 뭐 새로 나온다 하면서 엑스포를 간다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지금 시대가.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그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돼 가지고 이슈들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 엑스포와 관련돼서 저희가 또 풀어볼 수 있는 방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유치를 맞아요. 실패를 했어요. 아이고. 김포시 편입 때처럼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지속 가능하지 못하는 환경 파괴적인 행사를 굳이 우리나라에서, 또 굳이 부산처럼 아름다운 도시에서 6개월짜리 행사를 하는 거를 그렇게 아주 막 열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떨어졌을까요, 부산이?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업들의 홍보관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가 홍보관이지만 기업들이 이제 들어와서 새로운 마켓에서 가서 하고 싶겠죠. 냉정하게 보자면 한국은 그 정도의 마켓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뭐 아이폰 뭐 신형이 뭐 나왔는데 뭐 어디서 뭐 처음 공개돼서 뭐 어디서 나왔는데 한국은 이제서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막 뿔나고 막 뿔날 필요 없어요. 그냥 한국이 그만큼 마켓이 작은 거예요. 그 뭐 어쩌겠어요. 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잘했냐 못했냐 원인이 뭐냐 뭐 이런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엑스포가 근데 건축 역사에서도 많이 배워요. 왜 그러냐면은 늘 엑스포에서 건축적으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어마어마한 건축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보여져요. 공식적으로는 1851년 런던 엑스포로 우리가 첫 엑스포로 얘기는 하지만 그 전에 한 1700년대 후반 막 1800년대 초반 막 이때서부터 파리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엑스포지션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선보이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국제화된 레벨로 간 게 이제 1851년 우리가 런던 엑스포를 시초로 보고, 그때 크리스탈 팰레스죠. 그러니까 수정궁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탈 팰레스라고 불리는 이유가 유리로 이제 다 건축을 한 거예요. 유리랑 이제 철로. 근데 유리랑 철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산업화된 재료들인 거예요. 옛날에는 뭘 건축한다 그러면은 돌 깎아다가 쌓아가지고 지은 게 건축이었는데, 산업화 시대에는 공장에서 찍어낸 재료들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6, 7개월 만에 이게 건설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프리캐스트라 해가지고 막 중국에서 막 한 달만 해도 뭐 얼마만큼 짓는다 막 이런 얘기 하지만, 그 당시에 6, 7개월 만에 이 정도 되는 규모를 짓는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일인데 그걸 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런던 엑스포 때 이제 그 당시에 막 거의 뭐 600만 이런 정도의 그 인원이었다. 그러니까 다윈이나 칼 마르크스 막 이런 사람들도 다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막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봤을 때 와서 봤어가 아니라 진짜 그게 주어지는 어떤 사회적 파급력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건축계에서 또 중요한 엑스포가 그 다음에 있었던 뉴욕에서 있었던 엑스포예요. 그때 오티스라는 양반이, 우리가 흔히 그냥 엘리베이터 들어가면은 오티스 엘리베이터가 되게 많아요. 이거를 개발을 한 거를 뉴욕 엑스포에서 시연을 해요. 왜냐면 그 전까지도 엘리베이터라는 개념은 있었는데 안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안전하다는 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올라가지고 이제 그걸 시연을 해요. 건축계에서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엘리베이터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고층 스카이스크래퍼 전쟁이 시작이 돼요. 최초의 초건축 건물은 당연히 이제 뭐 시카고에서 뭐 홈 인슈런스 빌딩이라고 20, 30년대 가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뭐 크라이슬러 빌딩, 얘네들이 막 전쟁하고 막 그런 게 막 올라가는데, 그게 가능한 게 이제 엘리베이터예요. 결국에는 그 뭐 걸어 올라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건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마일스톤이 되고, 그리고 이제 쭉쭉쭉쭉 가서 이제 1800년대 후반에 가면 그 유명한 에펠타워가 파리에서 건립해. 뭐 이 스토리는 너무 유명한 스토리인데, 에펠탑 당연히 20년 있다가 철거하나 뭐 이 계획으로 한 거예요. 그게 거기에 계속 있을 거라고 했다고 하면 아마 허가를 안 내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엑스포 관광 온 사람들이 이것만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인류한테 새로운 뷰를 선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늘 도시를 볼 때 도로에서 보는 것만 자기의 시각이었는데, 에펠탑에 딱 올라가서 파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어떤 방식의 도시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 한국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참여한 게 시카고 엑스포예요. 시카고 엑스포. 대한제국 시절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카고 엑스포 역시나 건축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보는 이유가 버햄이라는 건축가가 이거를 마스터 플랜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엑스포가 그냥 요만한 땅에서 단기간 동안 했던 행사예요. 근데 이 버햄이라는 사람은 이거를 아예 도시를 만들어 버려요. 실제 건축물을 막 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스케일을 완전히 그냥 넓혀버린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프리딕 옴스텔드라는 걸출한 조경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이제 조경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엑스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카고라고 하는 데의 어떤 그 중심부를 완전히 하나의 그 도시 영역을 만든 거예요. 실제 도시 영역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건축 도시적으로. 거기에 이제 한국이 처음 참여를 하는 거죠. 그때 자료들 보면 굉장히 귀여워요. 그러니까 뭐 귀엽다는 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요만한 우리 한국관, 그러니까 대한제국관이겠죠. 대한제국관을 어떻게 우리나라를 표현하느냐, 결국엔 그러니까 건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재밌는 하나의 요소고,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건축계에서는 사실 엑스포라고 하는 거에 관심도 많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되게 건축계에 중요했지만, 거기에 지어지는 각국의 국가관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건축계에서는 뭐 늘 집중하는 바고. 그리고 시애틀에서 있었죠. 시애틀 하면은 왜 남산 타워가 좀 흉내냈다고 하는 막 니들이라 그러죠. 그 시애틀 니들. 그게 이제 엑스포 때 걔네들도 만든 거고, 이제 모노레일 막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 선보여요. 67년 몬트리올은 싱가포르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프디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프로젝트인데, 한국에 60년대, 70년대 걸출한 이제 뭐 김수근 씨라는 건축가가 67년 몬트리올 엑스포 한국관도 그분이 아마 설계했을 거예요. 몬트리올 엑스포 때 또 뭐가 나오냐면은 버크민스터 풀러가 막 이 도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연달아 3번의 엑스포가 어마어마하게 재밌고, 뭐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 자료들을 봐도 어마어마했던 이유가 인류가 사람을 달에 보내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는 없다가 팽배하던 시절이에요. 그게 그래서 엑스포에도 막 반영이 돼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쭉 오다가 2010년 엑스포가 건축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 피크를 찍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토마스 헤더윅이라는 그 양반이 UK 영국관을 설계를 했는데 그게 너무 멋있었고, BIG라고 하는 비아케인 게스가 설계한 데니쉬관도 뭐 엄청 핫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민석 소장님이 설계한 한글을 조합해서 이제 설계한 거였거든요. 굉장히 멋있었고 굉장히 핫했고, 그래서 이제 건축적으로 굉장히 화려했던 때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꺾이는 지점이 시작이 돼요. 그때는 이미 건축계에서 친환경 건축이 뭐냐, 우리가 좀 더 서스테이닝하는 건축은 어떤 거여야 되냐, 이런 논의가 이제 이미 있기 시작을 했고, 근데 2010년 그 엑스포가 너무나도 큰 땅에 그것들을 쫙 해놓고 그 다음에 다 부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반환경적이에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반환경적인 시기인데, 그래서 그 이후서부터는 그런 조건들이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건축을 했지만 나중에 철거를 해서 다시 본국으로 가져가야 된다, 막 이런 조건들이 실제로 붙어요, 그 국가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폐기물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쓰레기 처리하지 말라지, 이거를 그러면 본국에 가져가서 그러면 본국에서는 쓰냐, 그게 아니에요. 본국에서 쓰레기 폐기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환경적으로 봤을 때 지속해야 되는 행사이냐 라는 근원적인 물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포 하면은 굉장히 무슨 공적인 기관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돈 버는 기관이에요. 이거는 그냥 피파가 공적인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냥 조직해서 운영해서 돈 버는 애들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돈 버는 애들이 쓰레기 얼마나 하고 이걸 신경 쓰겠어요? 자기네들이 거기서 얼마만한 이익을 챙기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A라는 나라에서 똥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신경 쓰겠어요, 걔네들이? 안 쓴단 말이에요.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그때 막 보스턴도 막 올림픽 유치에 이렇게 뛰어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그때 막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스턴 엑스포 하는 건 좋은데 대신에 그러면은 도시 곳곳에 그냥 빈 땅 뭐 한 5, 60평 되는 빈 땅들 골라가지고 그냥 국가관들 임시 가설물들로 들어가서 하고 나오게 하자. 그러면은 거기가 도심 속에 그냥 안 쓰이는 빈 땅이니까 거기 6개월 와서 쓰면 사람들도 좋아할 거고, 우리가 이제 플레이스 메이킹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아 여기가 어떤 걸로 쓸 수 있겠구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그냥 빈 땅 이만큼
해가지고 엑스포 열심히 6개월 동안 치르고 뭐 한 몇천 명만 들어왔다. 아, 우리 잘했습니다 하고 엑스포는 빠이빠이 돈 걷어서 나가고 그 빈 땅은 그냥 우리한테 던져진 폐기물과 같은 숙제로 남는 거는 옳지 않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안한 것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받아들여져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부산 엑스포 유치 못한 거를 그렇게 안타까워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엑스포라는 게 그 산업혁명에서 이제 기술을 계속 뽐내는 문화고 역사고 틀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걸 보여줬어야만 하는, 그러니까 건축이나 뭔가 실물로 보여줬어야만 하는 세상이었다면은 이제는 증강현실이나. 맞아요. 그 지점이 제가 엑스포의 어떤 효용성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애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뭐 라스베가스 CES에서 뭐 한다 그러면 사람들 막 가고 그러잖아. 오히려 그런 데 가죠, 사람들이. 거기가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어떤 장인 걸 알잖아요. 더 이상 엑스포가 아니라고요. PD님이 야, 이번에 뭐 새로 나온다 하면서 엑스포를 간다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엑스포가 산업화 시대에 최신식의 인류의 기술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거가 아마 아까 말씀드린 60년대에서 70년대가 거의 끝일 거예요. 거의 끝일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엑스포 유치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지자체들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지자체들에서 집착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아니면 모객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왜냐면 숫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하이 엑스포 했을 때 뭐 6, 7천만 명이 왔다. 그럼 조작된 숫자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같은 노력과 같은 비용을 들였을 때 부산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엑스포밖에 없는 건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부산 엑스포가 이제 우리가 유치 실패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는데, 또 엑스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앞으로 그게 꼭 엑스포가 아닐지어도 미래의 산업과 도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